제가 8년간 아내분들을 만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만 해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남편이 사과를 하는 경우를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 보게 되는데요, 아내분들의 마음이 풀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받고 나서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과를 받긴 받았는데 왜 성에 안 차죠? 남편은 노력하는 것 같은데 왜 제 마음은 지옥일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거든요.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나서서 내 상처를 해결해줘야 한다, 이 생각 말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더 키우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더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왜 남편을 통해서는 우리의 상처가 절대 치유될 수 없는지, 그리고 오히려 그 기대를 내려놓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왜 남편의 사과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받은 상처의 크기를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분들 코칭해드리면서 느낀 건 모든 상처가 다 같은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상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뜨거운 곳에 달아서 화상을 입으면 연고를 발라서 며칠 만에 나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화상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매우 심각한 화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편에게 받은 상처도 이 화상과 비슷할 거예요. 먼저 집에서 자가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화상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 프라이팬에 손을 살짝 댔다고 가정해 볼게요. 피부가 좀 빨개지고 따갑겠죠. 이 정도는 옆에 있는 사람이 찬물에 손을 담가주고 연고 정도를 발라주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 남편이 기념일을 깜빡했다거나 말실수를 했다거나 사소하게 우리 마음을 몰라준 정도?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이런 건 남편이 미안, 내가 깜빡했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대부분 풀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벼운 화상도 계속 데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한 번 데인 거라면 연고 바르고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쪽이 겨우 괜찮아졌는데 다른 쪽도 새로운 화상을 입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치료하는 속도보다 데이는 속도가 더 빠르고 우리 몸은 계속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한 번 상처를 줬을 때는 미안해 한마디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말이나 행동들이 1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상처가 쌓여왔을 겁니다. 한쪽 상처가 겨우 아물만 하면 또 다른 상처가 생기니까 남편이 아무리 미안하다고 100번을 말해도 우리 마음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또 계속 새로운 상처가 미래에도 생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연고만 바르고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상처 앞에서는 남편의 사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같은 자리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예요. 뜨거운 불 앞에 맨손으로 서 있으면서 옆 사람한테 연고만 발라줘 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 앞으로 벌어질 계속 상처를 방관하겠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앞으로는 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노력, 그것이 치유의 진짜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닐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치료해봤자 소용이 없는, 무조건 병원부터 가야 하는 화상이 있을 겁니다. 피부 조직 자체가 파괴되는 수준의 화상일 거예요. 옆에서 연고를 아무리 발라줘 봤자 의미가 없죠. 급하다면 119라도 불러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이런 화상은 어떤 수준일까요? 이건 외도, 폭력과 같은 것처럼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수준일 겁니다. 이 정도의 상처를 남편의 미안해 한마디로 치유가 된다? 그건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환자한테 연고 하나 건네주면서 이거 바르면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억울하고 기가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상처가 작을수록 남편의 사과는 쉽게 나옵니다. 기념일 깜빡한 거, 말 좀 실수한 거, 이런 건 남편이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요. 미안,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해도 누구나 이 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 라고 여겨지고 자기가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외도나 폭력처럼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떤가요? 오히려 사과가 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구제불능의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반대로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난 너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버티는 거죠.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처가 작을수록 사과는 쉽고 상처가 클수록 사과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큰 상처를 줄 사람에게 가장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니까요. 물론 남편이 사과를 안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남편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가벼운 화상에 연고를 발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병원에 가야 할 그런 상처를 안고서 남편한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고통스럽지만 인정하는 게 어쩌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피해자인데 저 혼자만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는 것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자니까 남편에게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이 마음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이 마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100이면 100,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에게 끝없이 감정을 쏟아내도 되는 일종의 특권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에게 사과를 받으면 우리 성에 찰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우리의 감정을 털어놓고 또 털어놓게 되는 거죠. 남편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는 부족해 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던 남편도 점점 지치기 시작할 겁니다. 대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반발이 올라오고요. 우리는 너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인데 대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말이 남편에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너가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냐? 라고 하면서 결국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우리 사이에는 점점 더 큰 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실망하고 더 크게 요구하고 더 크게 화를 내고 하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상처를 받은 건 우리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끝없이 요구받고 추궁당하고 뭘 해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몰아세우기만 하잖아 라고 하면서 말이죠. 결국 우리의 상처는 남편이 만들었지만 그 상처를 남편에게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찢어지실 겁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정작 본인은 아무런 죄값도 치르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고 편하게만 사는 것 같으니까요. 그 억울함 너무나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냉정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서 남편에게 매달리고 울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모습이 남편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쩌면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렇게 나한테 매달리는 거 보니까 아직 나를 놓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안전하구나, 이런 안도감을 느낄 거니까요. 우리가 무너져 있을수록 남편이 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남편이 자기 잘못의 무게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무너져서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남편에게 치유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할 때 남편은 최소한 우리에게 안도감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져서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되는 순간들이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운이 좋다면 남편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우리의 상처를 맡기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의 깊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개인이 가진 성향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이든 지금 당장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남편에게 치유를 기대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편에게 상처 치유를 맡기는 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 주제에 대해서 남편을 괴롭히면서 내 상처를 치유하겠어 라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충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로 상처를 입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남편이랑 같이 편하게 TV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불륜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남편 쪽을 계속 쳐다보게 될 겁니다. 저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찔리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으려고 해도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올 겁니다. 저런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도 저랬잖아. 너 반성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뉘앙스인 거죠. 남편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더 답답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충동적으로 남편에게 기대려고 하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연습은 간단해요.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면 속으로 5초 정도만 세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이 나왔을 때에는 바로 1, 2, 3, 4, 5 이렇게 먼저 세워보고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또 남편에게 내 상처를 맡기려고 하고 있나? 라고 말이죠.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질문을 한 순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던 기대가 의식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세는데 성공했다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말해서 뭔가를 얻어낼 것인지 아니면 이건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라고 판단하고 내 할 일을 할 것인지 말이죠. 처음에는 하루에도 10번, 20번 이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남편에게 기대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 잘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변화니까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는 허구의 남편을 떠나보내는 게 필요해요.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상상해왔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남편, 잘못하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남편,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이런 남편의 상 말이죠. 이 남편은 사실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 속의 남편이에요.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있었다고 해도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남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허구 속에 있는 남편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살아있는 한 현실에 있는 남편이 우리에게 뭔가를 노력해도 우리 마음에 전혀 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현실의 남편을 이 허구의 남편과 계속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현실의 남편이 미안해 라고 말을 해도 머릿속 남편이라면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했을 테니까 그 차이만큼 우리는 또 현실의 남편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상상 속의 남편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상상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짜 내 옆에 있는 현실의 남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죠. 어쩌면 정말로 많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일 겁니다. 이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는 두 번째 시작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 혼자만의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 허구의 남편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내 상처를 알아봐주고 안아주고 다 해결해줄 거라고 믿었었어. 그 기대 하나로 내가 버텨왔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너는 내 머릿속에만 있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려고 해.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던 내 자신에게 이제는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용이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졌던 그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밖으로 꺼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 쓰셨으면 편지를 잘게 찢어버리시든 태워버리시든 쓰레기통에 버리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뭔가 작별하는 행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쓰시면서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을 막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눈물은 남편에 대한 서운함의 눈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기대를 붙잡고 버텨온 우리 자신에 대한 눈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남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상상 속의 남편을 떠나보내는 그런 장례식 같은 걸 치른다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여러 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왜 남편을 통해서는 우리의 상처가 절대 치유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 상처를 다룰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한테 상처를 준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요? 라고 말이죠. 만약
정말로 이혼을 결심하셨고 그 결정에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저는 오히려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멋진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건 현실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줬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혼 이후의 삶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상처를 잘 보듬어 주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노력은 남편과 잘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노력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내분들을 코칭해 드리면서 정말 많이 봐온 장면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치유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한 아내분들은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남편이 나를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네 라고 말이죠.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표정을 살피고 예전에는 절대 안 하던 작은 배려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남편에게서 치유를 기대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남편은 우리를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져요. 물론 높아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편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건 우리 삶을 되찾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남편이 끝까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스스로 상처를 다루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힘이 있으면 남편과 함께 하든 혼자서 살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그 믿음의 첫 걸음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